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박일권 대표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일권 대표와 두 가지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이 서울 집값 상승세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자금들까지 모두 서울로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 중심지뿐만이 아니라 좀 전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앞서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25개구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상승이 가파뤄지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파리 대책이 나온 후에 이런 정부 규제가 강하게 들어옴으로 해서 거래 절벽 그리고 또 가격 조정을 받는 지역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그 시장 자체는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과 서울 수도권과의 그런 차별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서울권역 수급 면에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새로운 산업들이 탄생이 되고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서울권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권역의 그런 주택가격 상승세가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했지만 용산권과 여의도권역의 그런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가격 상승에 그런 기폭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박원순 시장이 이 얘기를 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이 여의도권과 용산권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과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 한강변에 좋은 입지, 특히 여의도권역의 금융센터, 또 용산권역의 국제업무단지라는 큰 이슈들이 살아있던 지역에서 이런 워낙 뛰어난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다시 나옴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최근에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산업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업들의 수출 또 무역 수지는 굉장히 큰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그러니까 돈이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이 돼서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해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고령화 시대 또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데 그런 돈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 전고점을 돌파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서울권역에서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나 재개발 지분들 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정말 투자 차원에서 높은 수익과 안정성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동자금이 굉장히 몰려들고 있고요. 서울권역의 이런 자금, 신규 자금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권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 얘기가 지방에 있는 뭐 주택이나 고가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자금을 가지고 와서 서울권역의 강남이나 용산권역 정말 좋은 입지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그런 원정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급 면에서 유리한 서울권역 또 입지가 뛰어난 지역의 부동산이 안정 자산으로서의 가치 또 풍부한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전역이 상승세라고 하더라도 현명한 투자 전략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뭐 앞일을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서울권역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발 계획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여의도권과 용산권 지금 뭐 매물이 부족한 상태라고들 하는데요. 과거에 이런 개발 발표가 됐다가 사업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투자자분들이 반반 의구심 정말 사업이 될까
또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반반의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정책적인 그런 힘뿐만 아니고요. 한강변에 접해 있는 정말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고 교통의 편의성이 워낙 뛰어난 지역이고요. 개발의 호재가 중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의도권역과 용산권역에 투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권역과 도심권역의 새 아파트, 특히 소형평형 아파트는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난 안전자산으로서의 투자 가치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권역에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는데요. 재건축은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굉장히 큰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규제도 없고 앞으로 새 아파트, 도심권에 나오는 새 아파트의 가격대가 강남권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심이나 부도심권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재개발, 지분 투자, 또 재개발이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뛰어난 입지, 역세권에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일권 대표의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서울 집값 상승세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